네, 안녕하십니까. 큐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큐라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이 정기기사 합격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막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좀 방법 같은 것도 잘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취득했던 뭐 전기 기사라든가 그리고 전기 공사 기사, 소방, 전기, 소방 기계 요 관련해서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채널을 그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40대 중반 남자고요. 현재 이제 정기안전 관리자 이제 무제한이 풀려가지고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방 국립대 토목과를 졸업했고요. 그게 재학 중에 이제 졸업 전에 토목기사를 취득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졸업 시험을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했고 그 졸업하고는 원래 토목 구조 설계를 한 2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통신사계 본사에서 민원 처리를 하다가 좀 이 일을 계속 내가 50 넘어서 해도 좀 비전이 있을까? 내가 월급을 뭐 500, 600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 회사 자체가 좀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친구가 마침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너 수학 좀 잘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 토목기사도 있으니까 전기사를 바로 딸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2021년도 6월에 퇴사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다가 2022년부터 이제 전기기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2회차 때 이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시설관리 일을 시작했거든요. 2024년도부터. 그래서 이때 또 추가적으로 다 따서 이제 전기 쌍기사, 소방 쌍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다음에 할 거고요. 자격증 취득자에 가시면 이렇게 2007년도, 그리고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서 총 5개의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만 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냅킨이라고 있어요. AI 프로그램인데 제가 텍스트로 막 써주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쁘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글로 썼던 거를 이렇게 이쁘게 나타내 줍니다. 근데 디자인 다양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써보니까 신기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에서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리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기기사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필기하고 실기를 다 2번씩 봤어요. 한 번에 합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 한 번에 합격 못한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도 이제 2번만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요때부터 제가 이제 시설관리 일을 하면서 처음에 교대직으로 일을 하면서 예, 밤에 공부하고 또 낮에로 집에 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기 소방 쌍기사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기기사 합격 못하는 이유 3가지. 요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루틴하고 패턴,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되게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요 3가지를 담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과연도 펼쳐놓고 문답식으로 암기하는 사람.
또는 과연 문제를 풀긴 푸는데 그냥 과연도 문단만 푸는 사람, 그 너무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빨리 뭔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를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PBT라고 하죠. 요즘엔 CBT로 바뀌었는데 PBT는 이제 종이로 보는 거고 CBT는 컴퓨터 무작위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이제 CBT로 바뀌다 보니까 이 관연도만 반복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필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공부해야 돼요. 네. 내가 필기 시험을 위해서 그냥 문답식으로만 공부하고 과연도 문제만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공식만 외워서 필기를 합격하면은 어차피 실기할 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연도만 반복하는 거는 이제는 쓸모가 없는 공부바보이니까 이거는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 약간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도 이 전기기사를 계속 공부하는데 떨어지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수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덧셈 뺄셈의 그 뭐 이론, 약간 왜 그런지 그런 개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이 있고 이 기사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의 특성이 다릅니다.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요. 기사 시험은요, 합격을 해주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물론 꼼꼼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있어요. 실기하고 직결되는 뭐 전력공학이라든지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이 전기 자기약하고 제어공학 이 두 가지 과목은요.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네. 뭐 꽈락만 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요. 문제 자체는.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은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이론을 증명해서 막 개념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려고 하다 보면은 얘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어차피 제어공학은 실기에서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굳이 이걸 붙잡고 증명까지 하고 막 그러려고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자기학. 이게 되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후기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이 전기자기학을 계산기 안 쓰고 손으로 풀었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물리학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면은 뭐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공대를 나오고 토목과를 나왔지만 전기기사하고 하등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수학을 좀 좋아했다 뿐이지 여러모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전기자기학은 굉장히 공식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푸는 거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기자기학은 다행히도 실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실기에 나왔으면은 전기기사 합격률 완전 떨어졌을 거예요. 10% 절대 못 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좀 기술사 시험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전기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생각이 있다. 그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기숙사 시험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건데요. 이 전기 기사 과목이 회로 이론, 전력공학, 그다음에 전기 자기학, 그리고 제어공학, 그리고 전기 기기, 그리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6과목이 있는데
이게 과목끼리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용어와 그런 이론들이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기기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양도 많지만 그게 다 연계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서 막히게 되면은 다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정리 끝내고 맨 처음에 관련도를 푸는데 한 30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뭐 나이가 들어서 바보가 됐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른 과목에서 이게 풀려요. 네. 내가 전기 기기에서 막혔던 부분이 전력 공학에서 풀리기도 하고 회로 이론에서 막혔던 부분이 전력 공학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무조건 다 그냥 이해해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매일매일 좀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좀 유념하시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연도 반복하는 거 버리시고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해를 하긴 하되 이 두 과목은 문제 푸는 방식만 알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뭐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라고 하니까 익혀는 알고 가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전기회사를 취득했거든요. 그 루틴, 그리고 공부 방법,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